네, 손수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수조입니다. 아니 며칠 전 단독 진행하실 때 보니까 잘 하시던데요. 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에게 마이크를 주시고, 네, 옛말에 감사합니다. 좋은 거 남 줄 거 있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거 남 줄 거 있나? 부산 까마귀 아, 시키시는 예. 겁니까? 좋은 거 남 줄 거 있나? 여기 이영풍 TV 스튜디오는 정말 샤우팅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들 많이 모셔서 말씀 나누고 국민들께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자, 우리 오늘 손수조 대변인께 윤리위 추가 선임합니까? 위원들이 뭐 나가버리고 이랬던 모양이죠? 네, 이제 사실상 윤리위원이 당원 당규상 9인 이하로 이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서 윤리위원분들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일이 아니라 일부 모 인사들이 예. 윤리위원은 사실상 이렇게 베일에 가려지고 이름이 나가면 안 돼요. 예. 근데 이분들의 실명을 언론에 그러니까 흘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의 실명이 언론에 나가자 굉장히 불쾌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는 빠지겠다. 예. 해서 사임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이 남아 있었어요. 예. 물론 5인 체제로도 이 윤리위는 가동 가능합니다. 예. 5분이 윤리위원이라면 그 중에 과반이 넘는 3분 이상이 이제 의결은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2분이 더 선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7인 체제로 만들어서 조금 더 이 윤리위를 보강한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 며칠 사이에 뭐 윤리위원들끼리 뭐 이런 일종의 스크래치 난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윤리위원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실명이 나간 것 자체가 일단 문제였고요. 예. 그 외에 또 일부 이제 윤리위원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걸고 뭐 인터뷰를 합니다. 뭐 우종환 부위원장 뭐 이런 분들 이미 여러분들 이름 보셨을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MBC라든지 이런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죠. 예. 그랬더니 옳다쿠나 하지 않겠습니까? MBC에서는 옳다쿠나 국민의힘의 윤리위원 부위원장이라는 자가 예. 뭔가 그 내부의 문제를 내부 비판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실어준 겁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을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요. 예. 이 분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내일 회의면 오늘 못 나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 회의에도 안 나와요? 예, 아니 어디 가서 이 기구를 비판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비판하려면 뭐 예,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예. 본인의 책무를 다 하고서야 그제서야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우종환 이 부위원장이라든지 또 뭐 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이분들이 나오질 않아요. 회의에 본인들이 안 나오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인터뷰에서는 이 국민의힘에서 나에게 일정을 물어보질 않았다. 나에게 일정을 통보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이 역시 제가 확인을 직접 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어. 당연히 일정 물어보죠. 일정 물어보고 회의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뭐 본인이 인터뷰를 이렇게 잘못한 건지 아니면 또 M사가 뭐 아니면 언론사가 왜곡해서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인터뷰가 나가게 했다는 것,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죠. 근데 회의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뭐 있는 모양인데. 어이가 없네.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이제 대변인도 맡고 있는 정경우 예. 변호사이고요. 예. 사실 당내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송사들을 거의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빠삭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송사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아는 상황에서 윤리위원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를 두고도 뭐 마치 정경우 변호사가 내가 마치 장동혁 대표를 대신해서 왔다라는 말을 했다는 식의 또 이 마타도어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허허, 전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예. 그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윤리위는 왜 들어온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오지도 않을 거면 왜 들어왔는지, 그- 왜 하겠다고 한 건지. 예. 그 윤리위원이 처음에 그 들어올 때 통진당 무슨 사건 뭐 관련 뭐 그 사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으로 들어왔으면 예, 어쨌든 예. 이제 윤리 징계가 필요한 분들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맞게 징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 2, 3호로 윤리위에 올라간 자들이 예. 뭐 그렇게 어렵게 다툴 문제입니까?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너무나 선명하고 명징하게 이 해당 행위를 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타당 후보, 무소속 후보를 돕고 본인의 보좌진, 국가에서 세비받는 나라 일을 하라고 정당 일하라고 있는 보좌진을 무소속 후보를 도우라는 그 뭐 유튜브 회사에 파견 보내는 일들 예. 너무나 이 명약관화한 해당 행위를 한 겁니다. 뻔한 거죠 뭐. 예, 그리고 부의장 선거에서 우리 당 아니고 민주당 후보를 도우라고 얘기한 조경태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쌍멱살잡이 한 권영진 의원, 이 세 분이 1, 2, 3호예요. 이분들의 이 해당 행위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 세 분이든 5분이든 7분이든 사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윤리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지금 이제 시스템을 그냥 적법 절차에 맞게 여러분들 회의할 수 있는 그 일정 다 통합해가지고 회의 여시잖아요.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명이 추가됐나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 추가되었으면은 이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을 받아서 빨리 좀 속전속결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윤리위가 진행이 되자 이 행위자, 징계를 받는 1, 2, 3위자들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예. 너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이거를 공격하는 사람이 뭘 공격하냐면 이 윤리위원회의 정당성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아니 이 윤리위원회가 5명밖에 없는데 예. 징계를 할 만하냐, 정당성이 있냐, 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면서 비판을 위한 그냥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윤리위원 2명을 선임하려는 절차가 비공개 회의에서 올라오자 안건이 올라오자 우재준 청년 최고가 또 태클을 건 겁니다. 이 윤리위원 기존에 있던 윤리위원회의 정당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 2분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2분이 사임을 한 이유는 뭐 이 당 내에 있는 사람들이 실명을 언론에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유로 사임을 한 것인데 이거를 우재준 최고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사임한 이유를 뭐 다른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했다가 이거를 문제 삼아서 본인들이 사임을 한 것처럼 사실을 잘못 알고 최고위원회에서 중원 부원 얘기를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최고위원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재준 최고,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라. 아니 지금 우리 최고위원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실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비판을 위한 비판 그만해라 좀. 이런 이야기가 좀 오갔다고 해요. 자,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여러분께 드리면,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작년에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뽑을 때 우재준 찍은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손수조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우재준 후보를 왜 찍었을까?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안 나왔나? 여러분, 국회의원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인데 왜 청년 최고위원이 나와요? 이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전당대회 뭐 투표할 때 국회의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청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아니어도 돼요. 우리 손수조 후보가 당시에 청년 최고위원이 됐으면 지금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처리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또 이제 손수조 찍었다라고 올려주시는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재준도 있었지만 그 전에 진종호라는 사람도 청년 최고위원을 합니다. 우리 당이 청년 맞아. 나이가 45세이지 않습니까? 진종호가 청년 최고위원 나왔을 때 나이가 44.6세인가 그랬어요. 거의 턱걸이를 해서 비례대표 배지 달고 나이도 44.5세 되는 상황에서 그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를 꿰찹니다.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요, 원외에 있는 청년들이에게 목소리를 주고 우리 이영풍 대표님처럼 이렇게 저 같은 사람 마이크를 주고 소통의 자리를 주고 기회를 주고 자리를 주는 취지예요. 그런데 진종호 같은 비례대표
우재중 같은 무슨 국민 추천제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배지단 아주 손쉽게 배지단 그런 사람들이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그 지도부 자리까지 꿰차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번에 이거 투표하실 때는요 절대 청년 최고위원 자리만은 배지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원 외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만든 자리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이 자리는 손수조가 됐든 박민영이 됐든 다른 누가 됐든 원 외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방금 어떤 분이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일꾼 뽑자 이런 말씀을 올리셨는데 제가 이 대목에 한마디 더 드릴게요. 국민의힘 이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요 만나보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풍토가 있습니다. 배지만 달았다 하면은 막 거기 막 와 뭐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배지만 달았다 하면은 막 와 대단한 것처럼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 습성. 배지를 안 달았더라도 진정으로 당원들과 함께하는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대구, 부산 이렇게 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뭐 현역 의원이다 이러면은 막 일단 묻지마 가서 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쉽게 이야기하면 권력지향적인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희한한 사람 하나 뽑아놨더니 난리를 치는 이건 앞으로 좀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부터 필리버스터 들어가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이제 폐지가 이제 뭐 오늘 2박 3일 동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당으로서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막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국민들한테 원망 들을지 몰라요. 이거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구자영 검찰총장 대행까지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통과되면 우리나라 형법 사상 이 완전 체계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너무 늦었어요.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분 이재명 대통령 30년 직인데 난파선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도저히 이거 안 되겠거든요.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마저 폐지되면 이건 정말 나라 진짜 힘들어진다. 범죄자 천국된다. 웃는 것은 범죄자일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범죄 현장을 최일선에서 지켜본 법무부 장관. 그게 마지막 양심이 그나마도 있기 때문에 사임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끝까지 막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오늘 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조가 다 짜여졌어요. 순번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나 조금만 해보자. 나 1시간만 해보자. 이러고 있어요. 김종혁 친한계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에게 1시간만이라도 줘봐라. 많이 안 뺏을게. 국민의힘 시간 많이 안 뺏을게. 1시간만 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왜 그래요? 왜 갑자기 또 필부하려고 그래요? 자, 한동훈 의원은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건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이 내가 잘 보일 수 있고 내가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젠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 이슈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에 간 분들 면면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두 친한계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김성원 의원, 뭐 배현진 의원, 정성국, 정현욱 등등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총출동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딱 그분들만 갔습니다.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토론회. 어제 토론회 딱 친한계 의원들만 모여서 했던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뭐 쇼를 했어요. 민주당들에게 다 친서를 보내면서 민주당 의원들 나랑 토론하자. 뭐 이런 게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굳이 그 한동훈이 깔아놓은 판에 들어갈 리는 만무하죠. 아무도 안 갔습니다. 아무도 안 갔다. 그래서 이제 친한계들만의 토론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론회는 자기들끼리 토론회를 했으면 됐어요. 본인들끼리 할 말 다 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됐지.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왜 굳이 끼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죠. 자,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께서 오늘 아침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한동훈 친구 쇼라는 것이 있어요. 그 SBS 그 김태현 쇼라고 한동훈 친구 쇼. 친구 쇼 있는데 거기에서 한동훈 의원은 필리버스터 안 시켜줍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소속 의원은 무소속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 토론에 있는 그 사진을 한번 사람들이 잘 나오게 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저걸 보면서 저 특이하다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네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성원입니까? 네, 김성원 의원이죠. 수도권 3선 의원. 예.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신율 그냥 정치 신율. 정을 사회 보신 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고 그다음 한동훈 그다음 김기현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울산에. 울산에 김기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 김기현 의원이 왜 들어갔을까? 그래서 여기 다른 멤버들은 대충 다 그동안 우리가 예상하던 사람들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해당 행위 세력들이 많고 근데 김기현 의원이 왜 저기 갔을까? 울산에 저분이 사선입니까? 김기현 의원이 왜 갔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제 저 토론회는 하여튼 저 초청받은 민주당 출신들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 필번은 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순서를 짜는 겁니까? 일단 반대 토론을 나서기 때문에요. 이제 야당으로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누가 1번으로 나설 것이냐 뭐 이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고 뭐 나경원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다들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예. 이진숙 의원님도 아마 오늘 하실 거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순번은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예.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순번이 어떻게 될지 아직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없는데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 보안 수사권 폐지 이게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거의 먹잇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지금 대통령이라고 제가 붙이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에 마땅한 행동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데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죠. 근데 지금 국민 포기해버렸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 처음에는 수기를 좀 더 거쳐야 된다라는 예.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국민을 포기해버렸어요. 대통령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국민 포기해버리고 그냥 전과자, 범죄자들이 좋아하는 이 검찰들의 수사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수사 폐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수순에 들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야당은 꼭 이거를 지금 막아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어요. 물론 뭐 필리버스터 한다고 이걸 우리가 끝까지 막지는 못하고 24시간 지나면 끝나는 끝까지 거겠지만 우리는 해야죠. 예. 목소리 내야죠. 그 필버를 하게 되면은 그 현장 화면을 전 국민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내용인가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뉴스를 생산해내는 입장에서는 필리버스 끝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관위 전산 조작. 어제 장동익 대표가 올고 그 청년들에게 답한다 토론회에서 해킹도 조사해야 된다. 전산 조작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언론 확인한 바로는 여야가 이 선관위 특검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 이게 통과가 될 예정인데요. 이제 그 내부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특검의 범위 안에 과연 서버까지 우리가 다 깔 들여다볼 수 수 있느냐? 있는 것이냐, 깔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장동혁 대표께서 계속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선관위의 이 서버까지 봐야 된다라는 예. 의견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합의됐다는 내용이 뜬 거를 보면 이것까지 합의가 된 것인가 그랬다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어제 밤인가요? 제가 또 속보를 봤는데 중앙선관위가 엑셀 파일까지 지시사항으로 내려주면서 맞아요. 조작을 지시했다는 정황까지 포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선관위 직원의 단순 개인 행동이었다거나 아니면은 이 중앙선관위라 아니라 각 지역선관위에서 개별적인 뭔가 실수였다. 예. 뭐 이렇게 뭉개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앙선관위의 개입이 드러난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어 요렇게 조작해 라고 지시를 한 거고요. 예. 개입을 한 겁니다. 예. 이건 정말 다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 당연하고 이 중앙선관위의 어느 조직까지 그리고 이 조작 세력이 과연 어느 세력과 유착이 돼 있는지 얼마만큼 유착돼 있는지 예. 조작 세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다 뜯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뜯어봐야 되는 어허. 겁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 합의가 되고 이제 특검이 들어갈 텐데 그 내용, 예, 선관위, 해킹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국민들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합수본이
합수본이 지금 우리 손수조 대변인 말씀하신 그 엑셀 파일 내려보낸 거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지난번 대선, 지난번 총선까지 뭐 들춰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합수본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특검이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 특검 합의 과정에서 왜 특검 합의를 이런 식으로 했을까 이야기가 제법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영풍TV를 보시면 잘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아주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은 원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정보가 모를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특검 합의를 오늘 하잖아요. 저는 7월 30일 날 특검 합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저는 뭐 사전에 조금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오늘 특검 합의를 해서 내일 국회 통과를 못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8월 달이 들어가 버리면은 민주당 쪽에서 특검 합의를 안 할 거다 이거예요. 왜? 8월 17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7월 30일 오늘 특검 합의를 한다. 일단 특검을 발족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도 진행이 됐었지만 이 국조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수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 특검법을 결국 여야 합의해야 본회의 상정을 하고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예. 최대한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 선까지 계속 밀어붙인 그렇죠.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검법 통과를 시킬 것이고 내일 여당 입장에서도요, 지금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엑셀 파일까지 주면서 조작하라고 시킨 마당에 이거 특검법 안 받으면은 그냥 정말 이건 국가 나라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당도 이 특검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못 할 겁니다. 지금 이 와중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받긴 받는데 문제는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냐, 그 다음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서버를 볼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 민주당을 압박한 것은 사실상 원내라기보다는 올공에 있는 시민분들이었죠. 그렇죠. 여론이었던 거죠. 그 국민 여론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압박감을 느꼈던 것이고 그 여론을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계속 나가시고 계속 복돋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 불씨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특검입니다. 정말 끝까지 원내에서는 우리 이제 이 의원님들이 끝까지 우리 목소리에 보온하기 위해서 예. 끝까지 잘 해야 하는 또 그런 과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 예. 방금 댓글을 보니까 어느 분이 이영풍 와이라노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방송 중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협상을 하는 전략 전술상 소위 말해서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고 당대표의 역할이 있어요. 이틀 전에 한국일보 보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점식 원내대표가 기자 질문에 답을 합니다. 기자가 뭐라고 물었느냐? 지금 뭐 유튜브에서 완전히 원내대표가 이 뭐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특검 합의했다는데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의원총회 하기 전에 당대표가 이 정도면 됐다. 밀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마구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걸 듣고 여러분들 또 다 믿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고 당대표는 당대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원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보도하시는 분들이 다 몰라요. 저조차도 완벽하게 모릅니다.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송도 보시고 저 방송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큰 방송하시는 분들은 자기 말에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한국일보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더 많이 알지만 다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협상에는 전략 전술이 있거든요. 한국일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어떤 질문? 왜 특검 합의를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그거 명예훼손성 발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의원총회 들어가기 전에 당대표하고 받고 당대표가 오케이라고 했다. 그래서 들어갔다. 협상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급락 이거 빚투자한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재명 정권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주식장을 완전 도박판으로 홀짝 게임보다 못한 도박장으로 만들었죠. 거의 리딩방을 정부에서 만들었다,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급락폭 변동성이라는 것이요, 그 역대급인 수준입니다. 뭐 그 전에 있었던 IMF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뭐 이제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의 급락폭만큼이나 지금 위기인 상황인데. 자, 이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 예. 이재명의 책임, 그리고 김용범의 책임이 없느냐? 지금 본인들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남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니다, 그때문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만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짚어드릴게요. 이재명 뭐라 그랬었냐면 자기 분당 아파트 팔아서 ETF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말을 청와대 발로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정권이, 어느 청와대가 부동산 팔아서 그 돈으로 주식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정말 길을 의심했었는데, 자, 이제 와서는 자기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 정말 우리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본인들은 심지어 오늘 청와대 승진 장치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래요? 몇백 명이 지금 승진했다고 뭐 이런 기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개미들은 피눈물이 나고, 지금 얼마가 날아갔다고 하더라고. 2,700 몇십억이 날아갔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본인들은 승진잔치 하고 있는 이 사태가 정말 말이 되는 사태입니까? 그 카드 뉴스 여러분? 한번 올려주세요. 네. IMF 때보다 더 폭락했다는 거. 저걸 오늘 보도를 보니까 IMF 때 주식시장 폭락한 것보다 지금 최근에 폭락한 게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IMF 때 마이너스 27.3인데 지금 33.2.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과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할 수밖에 없냐면요. 예.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언제 나왔냐? 5월 24일 날 급하게 출시가 됩니다. 예. 자, 5월 24일이 어떤 날입니까? 6.3 지방선거를 거의 코앞에 둔 날입니다. 아하. 자, 이때 이 삼전과 한익 단일 종목에 대한 ETF를 김용범이 정말 과하게 개입해서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때 코스피를 9천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굉장히 인위적으로 이걸 끌어올린 거죠. 무엇을 위해서?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선거용이네요. 선거용이었습니다. 5월 24일 날. 이때 이 레버리지 ETF 자체 출시 자체에 대해서 많은 금융권에서 뜯어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의 연말 정도에 나오더라도 연말 정도에나 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예.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렇게 우겨서 5월 24일 날 내보낸 거, 출시를 시킨 겁니다. 지선용 확실하네. 확실한 것이죠. 63 직전이니까. 그렇게 억지로 끌어올렸던 그 레버리지 ETF 삼전 한익 단일 종목, 이것이 지금 빠지고, 이것이 오히려 인버스에 투자한 사람들은 또 반대로 또 돈을 또 투자하고 먹고 이러는 도박장이 되면서 개미들만, 국민들만 피눈물을 보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범에 대한 질책을 아니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 장동익 대표 또는 국민의힘 여러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이 앞으로 될 수도 있겠군요. 국정조사를 가야 되죠. 이것은 거의 이 이재명 정권이 이 국민들 대상으로 거의 사기친 거다 다름없습니다. 아하. 어째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지갑을 침범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저 김용범이 김어준 쇼에 나와서 저런 이야기 했대요. 한번 띄워보세요. 2, 3년 뒤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세계 3강이 된다. 시총 기준으로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데 저 제정신입니까 저 양반?
저런 말 할 때는 아주 뭐 룰루랄라 했겠죠. 코스피 막 연기금 들어붙고 ETF 막 이렇게 출시하면서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었죠.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갈 때는 이재명 덕이고 떨어지니까 우리가 안 했다. 네. 아주 정말 이 모렴치한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떨어지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AI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더 투자하라 지금 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제정신입니까? 자, 네, 카드 주스 내려주시고 주식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부추겨서 내가 억지로 투자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 말을 믿고 하셨다면, 그래서 1번을 찍고 지방선거 투표하셨다면 그건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철저하게 본인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손수조 대변인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 각종 방송 나가면서 민주당 패널분들 이야기 조금 들어보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이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도 이 정권 믿고 집 팔아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까먹었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본인들도 사실 합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주식 문제도 그렇고 이 보안 수사권 문제도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다 사람들 만나면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야기를 한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정말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이 이재명 정권, 저는 정말 끝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탄핵 그 곡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날이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손수조 대변인 화이팅!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수조 대변인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